그날은 74번째 생일이었다. 생일 파티를 한 뒤 뇌졸중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이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처음에 이제 말도 못하고 사람을 못 알아봤대요. 뇌졸중은 평생 4명 중 1명이 걸리는 생각보다 흔한 질환. 하지만 한 번 걸리면 심각한 장애가 남을 수 있다. 감각은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젊은 애가 이렇게 쓰러질 거라고 상상도 못 한 거죠. 45살쯤에 쓰러졌어요. 한 6개월간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거는 나빠지는 병이 아니라 좋아질 수 있는 병이라는 거. 뇌졸중 환자를 다시 살게 한 기적. 자기 자극 치료에서부터 로봇 재활까지 뇌졸중 재활 치료는 빠르게 진화해왔다. 그 길의 선두에서 평생을 바친 의사가 있다. 뇌졸중 재활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 백남종 교수. 재활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의 다른 부위가 서로 신경망이 새로 연결이 되는 거죠. 3개월 내지 6개월이 재활 치료의 골든타임이 되겠습니다. 고장난 뇌를 되살린다.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뇌졸중 재활 치료의 최전선으로 함께 가보자. 생과 사의 갈림길이 있다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환자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다. 뇌혈관으로 접근하기 위해 오른쪽 허벅지의 대퇴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한다. 1분 1초가 환자의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하다. 숨막히는 긴장 속에 막힌 뇌혈관 부위가 확인됐다. 이어서 조영제를 주사한 뒤 마이크로 와이어를 삽입한다. 혈전으로 막힌 뇌혈관에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마이크로 와이어를 따라 흡인용 카테터를 삽입한다. 음압 펌프를 작동시키면 혈전을 빨아들여 제거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남아있을지 모를 혈전을 주사기를 이용해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혈전이 제거됐는지 확인하면 시술은 마무리된다. 다행히 막힌 뇌혈관이 뚫리면서 혈액이 다시 흐르는 모습이 확인됐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요? 눈 떠보세요. 서원일님 맞으면 눈 감아보세요. 눈 뜨세요. 시술 잘 됐어요. 조금만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가족들을 찾는 신경과 김준엽 교수. 네, 들어오세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뇌로 가는 혈관 중에 중대뇌동맥이라는 혈관이 막혔는데 그 혈관이 하는 역할이 이제 언어장애하고 그리고 오른쪽 팔다리 힘을 담당하는 곳이어서 처음에 오셨을 때 전혀 말도 못 하시고 오른쪽 팔다리 못 쓰셨잖아요. 근데 혈관 막혔던 건 지금 시술로 잘 열었고 치료하면 되니까요.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잘 됐어요. 기다리세요. 오늘은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생일이다. 하늘이 도운 걸까? 뇌졸중 생존자가 된 서원일 씨. 행인의 도움으로 골든타임을 지킨 덕분이다. 뇌졸중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인해 뇌조직이 손상돼 신경학적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서원일 환자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이 문제였다.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뇌로 이동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유발한 것이다. 막힌 뇌혈관은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대뇌동맥이다. 중대뇌동맥은 뇌의 80% 이상의 혈류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왼쪽 중대뇌 동맥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대쪽 오른쪽에 팔다리에 마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안면 마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언어 중추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언어를 이해를 못하거나 말씀을 잘 하지 못하는 실어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서둘러 환자를 찾는 백남종 교수. 뇌졸중 재활치료 역시 조기 개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 제가 좀 상태가 어떤지 좀 볼게요. 네. 자, 손 한번 이렇게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 왼쪽 뇌가 문제였던 서원일 씨. 오른쪽에 마비가 올 수 있는데 오른쪽 힘이 어떠세요? 조금 떨어지세요? 예. 감각은 다행히 괜찮으시죠? 감각과 인지 기능에는 예.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말씀은 어떠세요? 올 때보다는 좀 많이. 좀 어눌한 것 같아요. 네. 예. 네. 동물원에 가면 뭐 있어요? 코 긴 거. 그래요. 이게 단어가 조금 생각이 안 나실 텐데 단어 연습을 조금 많이 네. 하세요. 하루아침에 말을 잃어버린 서원일 씨. 퇴직 후에도 왕성하게 활동할 만큼 건강을 자신했던 그였다. 남의 이야기라고만 여겼던 뇌졸중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다. 우리 아저씨가 초등학교 지킴이를 다니시거든요. 거기 6학년 애들이 생일 파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분이 좋고 애들한테 받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어른이 돼서 애들 간식을 사가지고 거기 가다가 이제 거기서 깜빡해서 이제 쓰러졌는가 봐요.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처음에 이제 말도 못하고 사람을 못 알아봤대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74번째 생일은 뇌졸중 생존자로 맞는 첫날이 됐다. 병원 운이 가까운 좋게. 데서 그러셔서 네, 정말 운이 운이 좋게. 좋으시네요. 지금은 일단 처음에는 잘 뚫린 걸로 돼 있고 네. 왼쪽 뇌가 주로 이제 언어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언어 영역 있는 데가 조금 막혔다가 뚫려가지고 네. 말씀하기가 조금 힘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어 찾기도 네. 힘들고 그거는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언어 치료하고 그러면은 네. 많이 좋아지실 네,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막힌 뇌혈관은 언어 중추가 위치한 좌측 중대뇌 동맥. 실어증은 좌뇌 손상으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인 언어 장애다. 뇌졸중 후유증은 언어 장애뿐 아니라 편측 마비, 인지 장애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재활 치료는 오케스트라에 비유된다. 특히 언어 재활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는 처방이 내려진 서원일 씨. 며칠 전만 해도 제잘되는 아이들과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던 그였다. 이게 이게 땅속으로 다니죠. 지하철. 좋아요. 자전거랑 또 바퀴 2개 달린 게 있었죠. 4글자. 머릿속을 맴도는 단어가 좀처럼 입 밖으로 나오질 않는다. 헬멧 쓰고 타는 거 있죠. 오토바이. 오토바이 좋습니다. 자, 바퀴 2개 달린 거 한 번 더. 자전거, 그리고 오토바이. 좋아요. 성공. 5개 성공. 잘하셨어요. 저번보다 훨씬 좋은데요. 잘하셨는데요. 끓이다. 마치 아이가 된 듯 반복해서 말을 배우는데 끓이다라고 해야 돼요. 환자에겐 길고 지루한 여정이 아닐 수 없다. 쓰러지지 않았을 때 모른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자존심이 좀 상하고 아유 이거 좀 빨리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 중간 빈칸 뇌졸중으로 인해 고장난 뇌를 되살리려면 반복 학습이 필수다. 음식을 먹었다. 재활치료라는 게 결국은 지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서 뇌의 시냅스가 새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조직이 있더라도 뇌의 다른 부위가 서로 신경망이 새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가 다치고 나서 뇌 손상이 되고 나서 재배치가 일어나고 리모델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뇌 가소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뇌세포가 죽게 된다. 한 번 손상된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지만 뇌는 손상 부위의 기능을 다른 부위가 대신하도록 신경회로를 새로 연결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자극과 반복 훈련이다. 뇌 가소성은 뇌 손상 후 3개월 이내에 가장 활발하며 6개월까지 그 상태가 유지된다. 뇌는 고정돼 있다는 믿음과 달리 마치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처럼 바뀔 수 있다는 뇌 가소성의 발견. 동물 실험 등을 통해 뇌졸중 재활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 뇌졸중을 일부러 만든 쥐에서 우리가 환경을 조금 좋게 해서 쳇바퀴를 돌게 하거나 계속 움직이게, 말하자면은 재활 치료를 계속하게 한 조건의 쥐와 아니면 가만히 그냥 누워만 있게 한 쥐에서 회복 능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재활 치료의 골든타임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그렇다면 치료는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 눈 한번 떠보세요. 저 누구예요? 처음 뵙죠? 무섭지. 여기 어딜까요? 여기는 나만 없네 여자. 선망이 심한 고령의 이경옥 할머니. 이쪽 다리 한번 이렇게 차보세요. 여기. 그렇죠. 어우, 힘 좋다. 저랑 악수 한번 선망이 해봐요. 심해도 백 교수의 말을 모두 알아듣는다. 좋아요. 뇌출혈로 자, 생긴 내 손 여기 편측마비도 있어요. 꽉 잡아봐요. 조금씩 호전되고 아이고, 있다. 좋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굉장히 조금 심해 보이셔도 나중에는 굉장히 좋아지실 걸로 예상합니다. 선망은 뇌졸중이 아니더라도 고령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뇌출혈이 멈추고 부종이 줄면서 뇌조직의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런 뇌출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피가 잘 흡수되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나중에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다행히 아까 봤듯이 팔다리 힘이 있으셔가지고 운동신경은 조금 잘 살아 있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 재활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삼킴 장애는 조기 치료가 필수다. 눈 떠보세요. 네, 삼키는 검사할 거예요. 그냥 드시면 돼요. 편안하게 입으로 들어가면은.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삼킴 장애를 검사하기 위해 죽, 밥 등 여러 점도의 음식에 조영제를 섞어 준비한다. 방사선 투시기를 이용해 음식을 삼키는 과정을 관찰하는 검사가 진행된다. 할머니는 과연 음식을 잘 삼킬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죽 드릴게요, 죽. 음식을 제대로 삼키려면 구강, 인두, 식도와 같은 구조물들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하는데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지금 음식물을 지금 입에서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데 보통 다른 분들보다 조금 입에서 이렇게 저작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느리고. 뇌졸중이 생기면 우리가 팔다리가 약해지듯이 삼킴 기능에 많은 근육들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삼킴 기능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음식물이 사례가 들어서 폐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걸립니다. 그래서 뇌졸중 후에 이 삼킴 장애에 대한 스크리닝하고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흡인성 폐렴 때문에 사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엔 밥 드릴게요, 밥. 이경옥 할머니는 아직 밥을 드실 만큼 삼킴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당분간 죽을 더 드시기로 했다. 이어서 자기장으로 뇌를 자극하는 경두계 자기 자극술을 시행하는데 뇌졸중 환자들의 운동 기능 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치료다. 지난 가을 어머니에겐 갑작스런 뇌경색이 찾아왔다. 아들은 그날 이후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됐다.
6개월째 걷지 못하는 백경현 씨. 그나마도 호전된 것이다. 좌측으로 측마비가 와가지고 아예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으셔가지고 다 소대변을 다 받아냈어요, 얘가. 몸이 축 들어져가. 아우, 그때 생각하고 끔찍해. 홀어머니신데 저희 키우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렇게 활달하셨던 분이 저렇게 계신다는 걸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뇌경색이라는 그게 이렇게 무섭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세상 누구보다 강인했던 어머니. 뇌졸중은 그런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팔과 다리의 편측마비가 심각해 한동안 기저귀 신세까지 져야 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수발을 들며 끊임없이 재활의 의지를 북돋웠다. 계속 움직여 오세요, 엄마. 아유, 그런 거 좋지, 다녀봐도. 고맙죠. 이래서 자식을 키우는가 보다. 진짜 힘들었어요. 똥 좀 다 받아내고. 아유, 그때 생각하면 전 기가 막혀요. 내가 변기에다가 다 소대변을 둘 줄 누가 알았어요, 진짜. 아유, 그래 고맙더라고. 직장에도 못 가고 나한테 매달려서 그랬던 생각만. 아이고, 진짜 고맙다. 고생 많이 했어, 그때 생각. 아들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게 감격스럽기만 한 어머니. 뇌경색이 생긴 위치가 좋지 않았다. 이제 여기가 이제 뇌교라는 부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조금 색깔이 다른 부위가 있죠. 이제 여기에 이제 뇌경색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 영역에서부터 이제 신호가 떨어지면은 요 뇌 안을 파고 들어가서 이쯤 해서 이제 뇌가 이제 서로 이제 옮기는 위치가 됩니다. 옮기는 위치를 오른쪽 뇌교 쪽으로 이렇게 크게 뇌경색이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처음 제가 뵀을 때 팔다리가 거의 100% 마비 상태셨고요. 뇌졸중은 손상된 뇌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달라진다. 좌측 뇌가 손상되면 말을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와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생길 수 있다. 뇌는 교차 지배를 하기 때문에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생길 수 있다. 운동을 조절하는 소뇌가 손상되면 비틀거리며 걷는 실조 보행이 나타나고 글씨 쓰기와 같은 미세한 동작이 힘들어지기도 한다. 뇌가는 손상 범위가 작더라도 회복이 어렵고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다. 백경현 씨가 뇌경색이 온 부위는 뇌간의 일부인 뇌교다. 다리뇌라고도 불리는데 이름처럼 뇌교는 대뇌와 척수, 소뇌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다양한 신경 섬유가 밀집된 부위로 조금만 손상돼도 심각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팔다리의 마비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난 백경현 씨.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녀를 일으켜 세운 건 보행 재활 로봇이었다. 뇌졸중 재활은 점점 첨단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 먼저 백경현 씨의 키에 맞게 조정된 로봇을 착용한다. 자, 발목 한번 움직여 보세요. 네, 여기도. 네, 됐습니다. 수치가 들쭉날쭉하게 가상현실을 모니터로 보면서 재활을 시작하는데 한 걸음도 떼지 못했던 그녀가 로봇의 도움을 받아 걷기 시작한다. 로봇은 인체의 관절이 정상적인 보행에 맞게 움직이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할만하세요? 어떠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좋아요. 저 연기를 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기가 뽕뽕 나와요. 네, 연기가 뽕뽕 나와야 되고 그 노란 연기가 좀 나오면 힘을 아주 잘 쓰고 있는 거죠.
좌우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좋아요. 왼쪽도 좋아졌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거를 보세요. 그렇죠. 게임을 하는 듯한 몰입감에 계속되는 반복 훈련에도 지칠 줄 모르는 백경현 씨. 숫자를 더 올리셔야 되겠는데요. 뒤에 노란불이 나올 정도, 노란불이 나올 정도. 금세 24분이 흘렀다. 덕분에 편측 마비가 온 다리에 점점 힘이 붙고 있다. 처음에 올 때는 이런 것도 모르고 서 있는 거가 신기해서 이거 좋아했다고 내가. 아, 그때는 못 설 때니까. 네, 그렇죠? 못 쓸 때. 하지 로봇 재활 치료는 특히 초창기에 걷지 못하는 분들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재활 치료라는 게 결국은 지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서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운동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뇌 가소성을 극대화하는 로봇 재활은 보행이 불가능한 초기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다. 백경현 씨는 마비된 팔도 로봇을 통해 재활 훈련을 받고 있다. 팔 한번 올려보실게요. 그렇죠. 그동안 진짜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팔과 손 운동을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는데 처음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던 백경현 씨는 상반신 기능 회복도 로봇 재활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시작은 로봇에 의지했지만 마비된 팔과 다리는 차츰 기능을 되찾아가고 있다. (6개월간) 재활 치료를 받았던 백경현 씨는 특별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 신경 가는 길이 얼마나 열렸는가, 감각 신경하고 운동 신경하고 전기 자극이 조금 갈 텐데 크게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과연 백경현 씨는 망가진 신경이 얼마나 회복됐을까? 팔과 다리에 전극을 부착한 뒤 전기 자극 기구로 신경을 자극해 반응을 관찰한다. 근육 수축까지 소요된 시간과 진폭 등을 통해 신경 경로를 파악하는데 결과는 어떨까? 네, 다행히 왼쪽 손 가는 길은 잘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은 뭐 당연히 잘 나오는데 왼쪽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6개월 사이 재활 치료를 통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자, 검사 끝났어요. 네. 뇌에서 팔, 다리로 가는 운동신경의 경로가 거의 차단이 됐었다는 건데 치료를 하면서 손, 다리의 기능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뇌에서 팔, 다리로 가는 경로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아있는 한 10% 정도의 기능을 갖고 뇌에 안 쓰던 부위가 다로 그동안 이제 역할을 새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회복이 된 경우가 아닌가 해서 10%의 기적은 로봇 재활뿐 아니라 재활 치료사들과 함께한 운동 치료, 작업 치료와 같은 부단한 반복 훈련이 낳은 결과다.